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촌철님들의 다양한 아침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잠깐의 인사 시간인데요. 유명수님, 버스기사입니다. 부안에서 오전 7시 10분에 전주 운행합니다. 촌철님들 항상 건강관리 잘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 4646님은 재활용 청소차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네요. 손가락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제발 분리수거 좀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더마카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외쳐드리겠습니다. 제발 분리수거 좀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 추운 날에. 그죠? 그렇죠. 네. 제 입이 잘하고 있죠? 분리수거? 저야 잘하고 있죠. 철저하게 하십니까? 따박따박. 네, 종이랑 비닐 섞지 않고. 라면 봉지까지 다 따로 해서 내고 있어. 알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K정님, 광화문 미국 대사관에 비원비자 발급 때문에 인터뷰하러 가면서 듣습니다. 준비하느라 힘들었는데 좋은 결과 기대해봐요 라고 오늘 주셨네요.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잘하세요. 네, 잘하세요. 요즘 뭐 미국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하지만 잘 될 겁니다. 왜냐? 제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하늘호수님, 추운 아침입니다. 이불이 강하게 저를 붙잡지만 뜨끈한 뉴스가 저를 더 세게 당깁니다. 제 입이 오늘도 뉴스 체온 올리러 왔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내란 1년을 맞아서 어제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입장을 표명을 했던데요. 뭐 그걸 다 여기서 전할 수는 없고 도저히 딱 세 입장만 추렸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들어보시죠.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자,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한번 이 개념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통합이라고 하는 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함께 공존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정치제도가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정의로움은 민주주의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리하면 정의로운 통합이란 민주주의 울타리 안에서 공존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쩌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뽑아내야 되는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강조한 데에는 정의롭지 못함이 현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겠습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그리고 그에 동조한 세력, 이들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을 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란 세력을 뜻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들은 공존의 파트너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드헤어님이 불의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지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어느 언론이 제목을 봉합이 아니라 수술을 택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썼던데 지금 뭐 봉합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본색원해야 되는 거죠. 뿌리를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란 기도에 대해서는 뿌리를 도려내야 된다. 계속 일관되게 저는 그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박상록님도 지금은 통합이 안 됩니다. 왜? 극우 세력들이 있으니까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두 번째 입장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오부 요인 오찬이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적 사명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더라고요. 자, 헌법적 사명을 짊어진 법관이 반헌법적 행위의 우두머리를 풀어주는가 하면 재판 내내 물렁한 태도를 보이는 걸 넘어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는 마당에 도대체 무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운운하느냐라는 말을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돌려주고 싶은데요. 사법제도의 신중한 개편도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법제도 개편 요구가 빗발치는 이유가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해 놓고도 헌법적 단호함과 선명함을 보이지 못하는 법관, 그리고 그 법관이 소속된 법원의 태도에 있다라는 생각, 이건 안 해보셨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문 지금 들려드린 거 첫 문장이 그렇잖아요.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근데 요거를 듣고 많은 촌철님들이 대법원장이 언제 그런 입장을 냈죠?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데 분명히 언제 했었나요? 네. 네, 그리고 뭐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할 거라고 믿는다고 했는데 신속함을 말하기에는 이미 민망한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세 번째 주목할 입장은 누굽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아침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목할 대목이 두 군데 있었는데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권이 국민을 짓밟고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국민과 야당이 분명히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합니다. 라고 적었더라고요. 한마디로 평하면 제가 볼 때는 의식의 생맹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데 도대체 뭐가 블루이고 뭐가 레드인지 분간도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식의 생명현상 내지 의식의 분열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정의로운 통합의 창구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데 통합 대상의 정당 대표가 이런 인식을 보이면 통합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되살펴 보시라 스스로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썼잖아요, SNS에. 근데 장동혁 대표는 1년 전에 계엄 해제안 표결을 할 때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죠. 그럼 지금은 그걸 후회하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역을 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와 가짜 보수 기회주의자들이 계엄을 불법으로 몰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으로 프레임을 잡고 총공세하려 한다면서 대통령은 부하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 내란몰이에서 벗어나 무죄를 받는 것만이 부하들을 살리는 길임을 알고 온갖 조롱과 수모들을 버티며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계엄 사과 입장을 낸 데 대해서 착각도 유분수라면서 그 어떤 프레임으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해도 설사 그것이 성공한다 해도 너희가 설 자리는 보수의 땅에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솜님이 부하를 살려요? 라고 해주셨고 레터스님은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JB는? 송 변호사 말을 그대로 반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 변호사 본인이 착각도 유분수다. 이런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요? 자,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뭐 심하게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착각은 착각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전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마저도 뭐라고 했습니까? 12.3 계엄 선포를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무죄를 끌어내려면 제가 볼 때는 신묘한 법 기술을 부려야 한다. 미꾸라지 끝 꺾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반헌법적 합법 행위였다. 라는 걸 증명을 해야만 무죄를 끌어낼 수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신묘한 법 기술, 신묘한 법 논리를 개발하지 않고서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착각도 유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징가님 착각은 자유입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까르님 무죄 판결이요? 꿈도 야무지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4401님 해석 끝내줍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장동혁 대표 입장 좀 전해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인수 님이 아니 윤석열의 말을 녹음해서 옮긴 겁니까? 라고 올려주셨는데 어제 윤석열 본인도 885자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 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다. 국민을 짓밟은 정권에 레드카드를 꺼내달라. 똑같이 레드카드를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호진 변호사의 말에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이런 논리가 어떤 논리냐면 자식 두들겨 패면서 다 너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그 행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준 행위는 딱 그 행위다. 정확히 규정하면 그런 것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참 정말 끝이 없는데요. 김건희 씨 관련 뉴스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액자입니다. 대통령실이 2023년부터 김건희용 액자를 별도로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이 통상 대통령실은 대통령이나 배우자가 등장하는 공식 비공식 행사에 참석한 외부 인사들에게 대통령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전달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액자에 넣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을. 근데 이 액자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를 상징하는 별도의 휘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찍힌 사진을 넣을 액자를 따로 만들었는데 무궁화 모양의 휘장을 달아서 별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영부인용 휘장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자, 이런 액자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 초기 발주 비용만 1,0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액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액자보다도 김건희 씨 액자 단가가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관급 이상만 최고급 액자를 줬는데 김건희 씨가 찍힌 사진들은 모두 최고급으로 나갔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게 무슨 사실입니까? V0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막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요 이게 V0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약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럼 뭐라고 불러요? 제가 어휘력에 딸려가지고 뭐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당시 내부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가 이렇게도 얘기했네요. 김건희 씨가 참석하는 행사를 할 때마다 액자값으로만 100만 원 이상 들어가서 원래 책정된 예상을 넘긴 적도 있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으면 그래 잘했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도 하나 줘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내 사랑이 너무 유별나가지고 잘했어 박수 이랬던 걸까요? 그 사진 잘 나왔다. 나도 하나 줘. 집무실에 놓게.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참. V0가 약하다.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라고 JB가 물어주셨잖아요. 춘철님들이 나무님은 좀 약한데 여왕님이라고 해주셨고 여왕이 안 갖고 왔는데 여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황. 홍석길님 하늘님 2323님 김 크레오파트라 네 임금님께 캔디님은 슈퍼 V 뭐 이런 넘어가겠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김건희 씨가 최후 진술한 것도 뉴스를 많이 탔습니다.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이렇게 시작해요.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에 대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 저는 뭐 구형은 지금까지 뭐 별로 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넘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 다 관두고요. 본인이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까? 그거는 보통 관찰자나 판사가 하는 얘기고요. 본인은 지금까지 법정에서 다투왔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와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평론가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저거 떠나서 표현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뜻으로 하는 얘기인 줄 알겠는데 아다르고 어다르고요. 실컷 다투어놓고 무슨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너무 잘못한 것도 많다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하는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문 의원은
아우가 추천 좀 해달라며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네, 짚을 점은요? 자, 먼저 짚을 건 엄중 경고가 비치 속도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자, 저 메시지가 온 게 12월 2일 오후였습니다. 그리고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라고 대변실이 공지를 돌린 게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치 속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조사는 제대로 하고 엄중 경고를 내린 거냐. 일단 이게 궁금한데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건의 전개 상황과 사건의 전개 속도를 보면 김남국 비서관이 추천할 시간적 여유조차 별로 없었던 듯하니까 속칭, 비유하는 미수 뭐 이랬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중 경고에 그쳤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추천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다음 짚을 점을 보겠습니다. 현지 누나가 도대체 왜 나옵니까? 이 현지 누나가 김현지 실장을 뜻한다면 이 사람은 거명되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의 보직은 제1부속실장입니다. 인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김남국 비서관이 이걸 몰라서 현지 누나를 거론을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김현지 실장은 대통령실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고 도대체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냐. 이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짚을 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은 엄중 경고라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문진석 의원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민주당에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매우 부적절하다는데 이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부적절한 행위를 보인 문진석 의원에 대해서 당의 조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까?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건가요? 이게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일단 어제 문진석 의원은 국회 운영위 간사지만 어제 국회 운영위에도 불출석했습니다. 감기 몸살이라는 이유였다 뭐 이런 보도도 있기는 했고요.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보도에 청탁이 아니라 추천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전화로 경고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촌철님들의 반응은 좀 따끔하네요. 돌하루방님. 탈당 조치와 경고 말고 해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8672님도 엄중 경고로 끝날 일인가요? 국민 주권 시대에 점점점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정부가 대학교 동아리방도 아니고 형, 누나 요런 직함은 좀 적절한 거냐 뭐 이런 거를 지적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근데 직함 호칭만 가지고 대학 동아리 이야기할 게 아니라 문진석 의원, 김남국 비서관, 그다음에 추천 당했다는 그 사람 모두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메시지에 또 대학 이야기가 잠깐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사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현상은 당연히 아니고요. 경계를 해야 되는 현상인데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전까지 함께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옥황상 선생님의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니 정치권이 시끄럽지요. 국장농단이 되지 않도록 단속 철저히 해야 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